안녕하세요. 월드24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법심사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검찰 불기소 처분 받은 사람이 이세분포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할까? 이게 결격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약간 사각지인 거 제가 판단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에 보면 뭐 100만 원 이상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불기소 처분 중에 이제 기소유예가 있어요.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는 기소 자체를 유예한 거잖아요. 지금 처벌 안 하겠다, 나중에 언제든지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럼 결격사유 그 6가지 중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결론은 이게,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사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격 변경 가능할까? 이 외국인은. 그럼 뭐냐? 지금까지 제 경험은 뭐냐?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다? 사법심사를 거쳐야 된다. 한 단계 거쳐야 된다 이거죠. 사법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출입국에서는 이 자격 변경 허가를 해준다. 그럼 이게 왜 결격사유가 아닌데 왜 사법심사를 받느냐? 그럼 사법심사 대상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법심사가 뭔지를 알아보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세분포 결격 사유는 안 돼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5번째 항에 보면 뭐 대한민국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에 뭐 그 약간 저해가 되는 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사회 질서, 뭐 선량한 분석 해치는 자 6번 항이고, 그럼 거기에 해당되면 불가사유인데, 이건 불가사유가 되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사법심사를 받아야 된다. 기소유예는 사법심사를 받아야 되고, 통과가 되면은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사법심사 대상은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결격사유도 아니다. 좋다. 그럼 사법심사 대상은 뭐냐? 사법심사 대상을 먼저 보면 알 수 있겠죠. 사법심사 대상? 그럼 그 전에 사법심사가 뭐냐 도대체? 대상도 중요하지만 사법심사는 뭐냐?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심사를 거쳐야 돼요. 출입국 사무소에 심사를 거치는 걸 사법심사라고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마다 사법심사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뭐 예약이 아니라 사무실로 바로 올라가서 필요하면 거기서 심사를 바로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계속 체류를 하고 체류 자격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법심사 대상은 뭐가 있느냐? 형사범 벌금 선고 1회 3천만 원 이상, 자, 5년 이내 500만 원 이상, 또 교통법규 위반 1회 500만 원 이상, 5년 내 700만 원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2번이. 그리고 뭐 쭉 3, 4, 5, 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외국인 친구들이, 제가 책을 내본 게 기소유예 2건이 있었어요. 특수상해, 특수절도. 그리고 음주가 취소예요. 근데 물적 피해가 있었어요. 인적 피해는 없고. 그래서 벌금이 6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1회 5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출입국에서 보는 건 뭐냐? 5년 내 700만 원 해놨지만 1회 위반해서 700만 원 이상이 돼버렸다. 5년 내가 아니고. 그러면 출입국에서는 1회 700만 이상 되면 이 친구는 심사를 할 때도 상당히 까다롭고 통과되기가 어려워. 700만 이상 되면 거의 뭐 강제 출국 명령을 한다든지, 강제 뭐 퇴거 조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뭐 변호사 사서 뭐 행정심판, 그건 별개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놓고 볼 때는 그렇다. 책을 내는 뭐냐면, 이제 음주로 인한 어떤 처벌이 세졌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서 이렇게 벌금을 많이 받게 되면은 체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취소만 해도, 음주 취소가 500 이상이잖아요. 기본이 500 출발이잖아요. 정지라야 300에서 500 사이란 말이에요. 정지도 최하 300인데, 이상인데, 300에서 500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주 자체가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요즘 그 음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비자 연장이라든가 자격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법심사 또 별도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난 벌금도 아니야, 기소유예인데
사법심사 대상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봐도 뚜렷이 뭐 다른 자격에 뭐 다른 사유도 있긴 한데 기소유예 뭐 딱히 불기소 처분 받은 자 이런 부분은 안 나와요, 명확하게. 그런데 이세분포 자격 변경 사유에 보면은 공공안전하고 5번 6번 항이죠. 공공안전 뭐 선량한 분소, 저 거기에 해당된다. 완전히 해당된다고 보기보단 준해서 해당이 되는 사유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음주라든가 이런 과실범위, 고의범위보다는 과실범위라고 보는 사유 많기 때문에, 과실범위 아니라 참 어쨌든 음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고, 그리고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좀 경미하니까 기소 자체를 위한 거니까 저게 해당되진 않지만은 자격 변경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은 준한 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범심사를 받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범심사가 왜 중요하냐.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받든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뭐 벌금 500이 뭐 200이든 100이든 일단 자격 변경 뭐 F2R도 있고 많잖아요. 최근에는 F2R도 벌금 때문에 다시 사범심사 받고 신청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벌금 자체가 300이 나와도 사범심사를 무조건 받아요. 이 사범심사 대상이 아닌데, 대상 금액이 안 되더라도. 그게 뭐냐, 500 이상이 되면 출입국, 벌금 500이 이상이 되면 출입국에서 통보가 와요. 너 와서 심사 받으라고. 이건 분명히 옵니다. 근데 500 이하는 통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특히 뭐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 뭐 100만원 이하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무면허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바이 운전하지, 여러 가지 뭐 50만 이하 뭐 벌금이 약하게 된 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기소유예 이런 것도 안 와요. 기소유예도 뭐 심사 받아라 안 와요. 경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격 변경을 신청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심사 받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범심사 형사처벌을 내가 받았어. 어떤 내가 뭐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을 받든 일단 무조건 사범심사를 받아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자격 변경 신청을 하든 비자 연장을 할 때 그때 돼서 뭐 한 달 전, 뭐 2달 전에, 뭐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좀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며칠 안 남겨놓고 뭐 하루 이틀 남겨놓고 하면 이게 심사 통과가 안 되면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벌금이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사범심사를 무조건 받아라. 사범심사를 받아야 다음에 뭐 비자 연장을 하든 자격 변경을 지금 신청을 하든 여러 가지 비자 문제에 있어서는 필수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이다. 벌금 500 이상은 무조건 출입국에서 통보가 온다. 사범심사 받으라고. 그 이하라도 사범심사를 먼저 받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최근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다 잘 도와줘가지고 다 지금 잘 되고 뭐 자격 변경도 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출입국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또 이렇게 요번에 F2R 비자 변경할 때도 보면은 그 다른 행정사분 이제 몰라서 이제 사범심사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또 문의도 오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범심사가 이제 더더욱 이제 불법 체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사를 좀 하고, 그리고 체류 자체를 조금 더 서류도 꼼꼼하게 보고 까다롭게 보고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범심사의 중요성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될 거다. 이게 아주 앞으로는 사범심사가 꽤 많아질 거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사범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서류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24였습니다.